세상에는 수많은 죽음이 있다. 슬픈 죽음, 안타까운 죽음, 전 세계를 경악해 하는 죽음,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죽음이 있으니 바보 같은 행동 혹은 바보 같은 선택을 통해 스스로 죽음에 이른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가오인상이 존재하듯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선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한의 안전 개념, 안전 수칙을 완전히 무시한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바보 같은 행동으로 죽음에 이르는 이들이 있으니 황당실화 위기의 사람들.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해외 토픽 시간입니다. 어제 오후 중국 내몽고 지역의 호화호 측에서는 한 여성이 황당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해외 토핑란을 장식했던 한 여인의 황당한 죽음. 과연 그 죽음에는 어떠한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애견과 함께 산책하고 있는 이 여인이 바로 사건의 주인공 리 웨이펑입니다. 요즘 우리 남편 승진해서 정신없이 바빠. 어? 아, 이쪽으로. 우리 딸아이? 장학금을 탄다나 어쩐다나. 나야 뭐 그냥 그렇게 지내지. 어머 축하한다. 아우 얘 너는 이제 걱정 없겠다. 아 참 그나저나 니네 가족은 여름휴가 어디로 갔다 왔니? 우리는 다음 주에 하와이나 한번 갔다 오려고. 가족 여행을 하와이로 간다고? 하와이도 좋지. 그나저나 이따 동창회 때 시간 늦지 않게 올 거지? 친구와 통화를 하느라 정신을 쏙 빼놓고 걷던 그녀는 바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나무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가로수에 부딪히고 말았는데 너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웬 남자가 일부러 나한테 와서 부딪힌 거야? 예. 예.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그렇게 한참 얘기하시고. 그렇게 긴 통화를 끝으로 아침 산책을 마무리했습니다. 귀여우시네. 몇 해 전 마당에 있는 넓은 집으로 이사온 리 웨이펑의 가족. 살림살이는 눈에 띄게 좋아졌지만 여보, 식사해야죠. 미안. 아침에 일찍 회의가 있어서. 승진하신 남편이에요. 밍밍! 밥 먹고 가야지. 엄마 강의 시간 늦었어. 밍밍할 텐데. 아니, 내가 집 지키는 개야? 가족이라고 있으면 뭐해? 응? 밥 한 끼 제대로 먹지도 못할 거. 아유, 승질나 진짜. 아유, 승질나. 그래도 그녀를 위로해주는 애견 코코가 있어 이내 웃고 맙니다. 코코. 귀여워. 그리하여 오늘도 결국 딱 부러지게 차려진 밥상 앞에 코코와 단둘이 앉은 리 웨이펑. 평상시 할 일에 바쁜 가족들 틈에서 외로움이 더해질수록 코코에 대한 사랑은 더욱 지극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TV 앞에 앉은 리 웨이펑과 코코. 오늘 애견 천국하는 날이지? 제주만한 강아지들의 장기 퍼레이드를 보느라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것은 코코도 마찬가지인데요. 눈 빠지겠어요. TV 시청이 한창이던 리 웨이펑의 머리에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코코를 애견계의 스타로 만드는 것. 그래, 우리 코코도 얼마나 똑똑한데. 그래, 코코 너도 한번 해보자. 내친 김에 바로 코코에게 개인기를 가르치기 시작한 리 웨이펑. 처음 해보는 훈련임에도 제법 잘 따라주는 코코를 보고 한껏 도취된 리 웨이펑은 잠시 뒤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여보세요? 거기 CCTV죠? 예, 아주 영리한 개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니요. 거기 출연 좀 시키려고요. 무슨 장기가 있냐고요? 사람 말을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요. 졸제 팔불출 엄마가 된 리 웨이펑은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한참 동안 코코의 장기를 늘어놨지만 뭐 얼마나 더 잘해야 되는데요? 이 정도의 재주는 장기 축에도 못 든다는 제작진의 답변.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데, 그치? 중국에 CCTV라고 있잖아요. 그러던 사이 시간이 언제 저렇게 됐어? 어머, 내가 얼마 만에 동창 모임인데.
리웨이펑은 부랴부랴 옷만 갈아입고 집을 나섰는데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 나온 코코. 코야. 아이고. 너도 혼자 집에 있기 싫지? 그럼 엄마 따라갈까? 코코와 동행하기로 결심한 리웨이펑은 우선 코코부터 뒷좌석에 앉혔는데요. 가만히 앉아있어. 앉아 있어야 돼? 옳지. 아이고. 잘 듣네요. 착하네. 착하다 진짜. 이래저래 약속 시간이 다 돼서야 출발하려다 보니 마음이 바쁘기만 하던 그때 나오네. 여보세요? 거의 다 와가. 아니 5분이면 도착할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 중국집도 저러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쫓긴데도 아, 얼굴이 왜 이렇게 떴어? 모처럼의 동창 모임이다 보니 화장을 고치는 일은 빼놓을 수 없었고 좀 더 돋보이고 싶다는 욕심에 화려한 장식이 돋보이는 머리핀까지 꽂아보는데 그만 채 꽂기를 전에 두 동강 나버린 머리핀. 아유. 마음이 급해진 리웨이펑은 바닥에 떨어진 머리핀은 나중에 줍기로 하고 서둘러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냥 출발했군요.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몇 분 후 어찌된 용문인지 차 안에서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 리웨이펑. 아니 왜? 이렇듯 모처럼의 외출에 잔뜩 들떠있던 리웨이펑이 약속 장소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건 그녀가 운전 중 해서는 안 될 어떠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인데 자 그렇다면 리웨이펑이 황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위기의 사람들 소문난 애견가인 리웨이펑은 코코야. 그럼 엄마 따라갈까? 코코만 남겨두고 나서는 것이 마음에 걸려 뒷좌석에 태워 동행하기로 했는데 다행히 뒷좌석을 얌전히 지키고 앉아있던 코코. 하지만 막상 차가 출발하자 불안해하던 코코는 이내 조수석으로 옮겨 앉았고 그제야 안정을 찾았는지 가만히 앉아 운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코코. 코코야. 넌 가만히 보면 운전에 되게 관심 많더라. 저기까지 갔네. 오늘 처음 탔는데. 코코는 차 처음 탔는데. 바로 그 모습에서 리웨이펑의 위험한 상상력이 발동했으니 운전하는 경공 코코. 바로 그거야. 자신의 영리한 애견 코코를 운전하는 경공으로 키우겠다며 무모한 운전교습을 시작한 리웨이펑. 우회전. 평소 한적한 도로라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좌회전. 어느새 맞은편의 차선으로 넘어선 리웨이펑의 자동차. 이 광경을 보고 놀란 맞은편의 차량은 라이트를 비추며 경적을 울려댔고 그만 온몸으로 핸들을 트는 바람에 맞은편의 차량과 충돌사고를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이 사고로 리웨이펑과 사랑하는 경공 코코는 한날 한시에 죽음을 맞이했던 것. 여러분은 리웨이펑의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일이라고만 여겨지십니까? 애견 인구 1000만 시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애완동물은 더 이상 키우기만 하는 목적이 아닌 감정을 교류하고 평생을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더불어 애견과 관련된 사고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애완견을 앞자리에 안고 타는 강심장의 운전자들 아마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사랑하는 애견들의 생명은 물론 탑승자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으로도 엄연히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 자, 그럼 운전석에 애완견을 데리고 타는 것이 왜 위험할까요? 차량에 미리 CCTV를 설치해놓고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애견을 케이지 안에 넣고 뒷좌석에 태운다는 운전자. 관찰 실험을 위해 오늘은 애견을 무방비한 상태로 뒷좌석에 태웠고 애견과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차량을 견인차에 태운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신기하니까. 실제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이 운전해 주세요. 온통 침이에요. 잠시 후 서서히 출발하기 시작하는 자동차. 자,
차가 출발하자 뒷좌석에 있던 애견은 불안한 듯 차량 앞 뒷좌석을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어우, 정말 정신사납게. 애견을 지켜보는 운전자 역시 신경이 쓰이는 눈치입니다. 그렇지, 계속 보게 되죠. 맞아요. 내내 부산하게 움직이더니 심지어 운전 중인 운전자의 무릎에 올라가 앉기도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니 이리저리 오가다 그만 핸들을 잡은 운전자의 팔을 누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포착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저러면 근데 아무래도 혼자 운전하는 것보다는 강아지가 이제 사이드도 건드리고 팔도 건드리고 하는 부분들에서 좀 방해가 되긴 하죠. 관찰 결과 애완견은 좁은 차 안에 갇혀있는 것을 불안해하고 차 안의 진동이나 소음에 반응해 과잉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은 물론 자신의 어떤 행동이 위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 모르죠, 강아지가. 자, 그럼 실제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것이 안전운전에 얼마나 방해가 될까요? 가상 운전 실험을 통해 애견을 안고 운전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운전 능력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애견과 동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상시 운전자의 운전 실력을 지켜보기로 하는데요. 별다른 어려움 없이 능숙하게 운전하는 운전자. 눈동자의 움직임 역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가상주행을 마쳤습니다. 그럼 애견을 안고 탈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엔 개를 안고 다시 가상운전을 시도해봤습니다. 주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보시다시피 운전자의 품에 안겨있는 애견이 불안한 듯 이리저리 움직여대는 통에 핸들의 작동마저 쉽지 않은 상황. 제 시야가 안 보이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주시해야 할 운전자의 시선이 불필요하게 많이 움직이다 보니 가장 중요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돼 결국 코스 이탈 상황 발생. 어우, 가드레일을 그냥. 이처럼 애견을 안고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자동차 주행의 중요 장치인 핸들이나 페달 또 운전자 사이를 애견이 막고 있어 운전자의 운전 능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운전석에 애완견을 안고 타게 될 경우 운전자는 강아지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운전자의 전방 주의식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60km로 운전할 경우 1초 동안에 17m를 주행하게 됩니다. 만일 운전자가 애완동물을 돌보느라 1초 동안에 전방을 주시하지 않게 되면 17m를 눈을 감고 주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애견과 동승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애완견을 차에 태울 때는 과연 어떻게 태우는 것이 안전할까요? 애완견을 차에 태울 때는 반드시 뒷좌석에 태우되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사고 순간 애완견은 물론 탑승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애완동물용 케이지에 넣어 고정시켜줘야 합니다. 만일 애완견이 좁은 케이지 안을 불안해한다면 애견이 좋아하는 물건을 넣어 안정감을 찾게 돕는 것도 한 방법. 그리고 절대로 애완동물만 차에 남겨두고 내려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라면 시동을 끄고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채워야 안전합니다. 애완견 코코를 제 자식처럼 애지중지 아끼던 리웨이펑. 그녀는 사랑하는 강아지 코코에게 운전을 가르치겠다며 겁없이 핸들을 맡겼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바보 같은 사람들만의 일로 느껴지십니까?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도 언제든 황당한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